자, 오늘은 여러분들 교재 71쪽 펴주시고요. 우리가 그동안 재무상태표를 공부했는데요. 재무상태표의 자산계정 과목 정리 끝났고, 지난 시간까지 부채까지 정리가 끝났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마지막 재무상태표에서 남은 마지막 항목, 자본 항목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본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두 줄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 자본은 법인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에서 갚아야 하는 부채를 차감한 것이다. 자, 우리 자본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것이 자본이다. 법인기업의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누계액, 이익, 잉여금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법인기업의 자본 하면은 크게 5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그 5가지 구분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된다. 그래서 법인의 자본 하면은 먼저 5가지를 암기하셔야 되겠죠. 법인의 자본에 해당되는 5가지 내용이 무엇이냐 했을 때, 첫째 자본금, 두 번째 자본잉여금, 세 번째 자본조정, 그리고 네 번째 기타 포괄손익누계액, 다섯 번째 이익, 잉여금으로 구분한다. 이렇게 구분해서 보고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중에서 계정과목으로 직접 쓰이는 것은 요 자본금이에요. 자본금. 이 자본금은 바로 계정과목에 해당이 되기도 합니다. 나머지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은 거기 밑에 그 항목 밑에 실제로 우리가 회계 처리하는 계정과목의 단위는 달라요. 다른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고, 항목으로 구분하는 것이면서 계정과목인 것은 요 자본금입니다. 자, 그래서 자본금부터 한번 우리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 자본금.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법정 자본금으로서 주당 액면 금액에다가 발행한 주식수를 곱한 금액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앞에서 우리 자산 공부할 때도 뭐 자본금 얘기가 조금은 나왔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 자본금은 항상 액면 금액으로 표시한다 하는 것을 얘기했었죠.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비유동 부채 배울 때 사채도 꼭 액면 금액으로 표시합니다. 사채도. 그러하듯이 자본금의 자본금도 항상 액면 금액으로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사 주식이 액면 금액이 만약에 5,000원이다. 그런데 발행한 주식수는 10,000주다. 그러면 우리 회사 자본금은 5,000원 곱하기 10,000주 해가지고 5천만 원이라고 표시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본금 공식 보시면은 주당 액면 금액 곱하기 발행한 주식수. 자, 주식을 발행할 때 분계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차변의 현금, 대변의 자본금 이렇게 분계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회계의 순환 과정의 분계 연습 1번에 요 분계 해본 기억 나시나요? 액면가로 발행했을 때는 이렇게 분계가 끝나요. 액면가 발행을 했을 때는. 그러나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법인들이 주식을 발행하면 액면가 이상으로 발행을 합니다. 법인이 주식을 발행해 가지고 운영자금을 마련한다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액면가 이상으로 발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회사에 투자자가 많이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주식을 발행해 가지고 투자자를 모아서 그 자금으로 이제 기업의 어떤 새로운 사업을 모색해 본다든가 할 때 사용하려고 자금을 마련하는 거죠. 근데 우리 회사에 아무도 투자자들이 관심을 안 가질 것 같아. 그러면 주식 발행해 가지고 자금을 운영하기 힘들죠. 주식을 발행해서 우리가 회사의 운영 자금을 만들기 힘들 거예요. 그런 경우는
액면 이하로 발행해야 할 텐데 그럴 바에는 은행에서 차입하는 게 낫겠다. 이런 의사결정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분계는 기본적으로 무슨 발행이에요? 액면 발행 분계입니다. 주식의 액면 발행 분계도 참고해 주시고 자본금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면 돼요. 두 번째, 자본잉여금. 자, 자본잉여금은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가로쳐 놓고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자본잉여금은 뭐냐? 주주와의 거래. 거래에서 주주와의 거래에서 얻은 이익, 주주와의 거래에서 얻은 이익이다.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본잉여금, 주주와의 거래에서 얻은 이익이다. 자, 그러면 어떤 개정 과목들이 있는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발행 초과금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은 주식 발행 초과금은 주식 발행 금액이 액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말한다. 자, 5,000원짜리 주식을 주주에게 발행을 한단 말이에요. 주면서 5,000원을 받는 게 아니라 10,000원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주주에게 지분은 5,000원어치의 지분을 주면서 돈은 10,000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법인이 어떻게 해요? 주주하고 거래해서 이익을 본 거죠. 그 5,000원 이익이 우리는 주식발행 초과금이에요. 근데 주식발행 초과금은 손익계산서로 하는 이익이 아니에요. 자본. 자본의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를 해줍니다. 그래서 자본잉여금 밑에 뭐 얼마 이렇게 했으면 우리 그 재무상태표를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하면 돼요? 아, 자본잉여금, 법인이 주주하고 거래해서 이익을 본 것이 자본잉여금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 성격을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주식 발행 초과금. 법인이 주식을 발행할 때 액면가 이상으로 발행한 금액. 그 초과 금액을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그 다음 페이지에 여기 분계를 보시게 되면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 나와 있어요. 주식을 액면 금액 이상으로 발행한 경우다. 현금 출자 시, 현금으로 주식을 발행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5,000원짜리 액면가인 주식을 한 주를 발행했다. 10,000원에. 그렇다고 했을 때 여기 대변의 자본금은 5,000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차변에 10,000원을 우리가 입금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식발행 초과금은 5,000원이 되는 거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주식을 액면금액 이상으로 발행했을 때, 자, 5,000원짜리 액면가 5,000원짜리 주식 한 주를 10,000원에 현금 발행했다 했을 때 회계 처리가 이렇게 돼요. 10,000원에.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그 거래의 결합관계라고 하는데, 거래의 결합관계 한번 써보고 가볼까요? 차변의 현금은 자산. 현금이 자산인데 차변에 왔으니까 증가. 대변의 자본금도 자본, 대변의 주식발행 초과금도 자본. 그래서 대변은 두 개가 다 모두 자본 증가. 자본은 대변에서 증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래로 인해서 자산 증가 10,000원, 자본 증가 10,000원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 여러분 재무상태표 등식에 딱 부합이 되죠? 자산 리콜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라는 등식에 성립이 되잖아요. 자산이 증가한 것만큼 자본이 딱 증가했으니까 등식이 성립이 된다. 자, 주식 발행 초과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정 과목이니까요. 자본잉여금의 대표 개정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본잉여금 항목 중에서
만약에 전표 입력 문제, 실무 수행 문제를 낸다 그러면 주식 발행 초과금 아마 낼 겁니다. 네, 주식 발행 초과금.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은 바로 이러한 형식의 분계에서 나오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가 주식의 액면 할증 발행이라고 그래요. 주식 할증 발행. 주식 할증 발행은 다른 말로 이제 유상증자 시 액면가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했다. 유상증자 시 액면가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했다. 자, 주식을 발행하는 걸 증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식을 발행하는 걸 증자라고 표현해요. 증자. 그러면 유상증자라는 건 뭐냐? 돈을 받고 발행했다. 지금 현금을 받았잖아요. 그게 유상증자예요. 그러면 무상증자도 있다는 얘기죠. 무상증자도 있어요. 주식을 발행했는데 돈을 안 받았어요. 그건 뭐냐면은 법인이 주주에게 그냥 주식을 주는 거예요. 법인이 주주에게 주식을 그냥 줍니다. 발행해서 뭐하고 같냐면은 그걸 주식 배당이라고 해요. 주식 배당. 주식 배당. 그래서 기업이 벌어들인 성과를 주주에게 지분으로 돌려주는 셈이에요. 지분. 지분을 늘려줘요. 주주들에게. 그것을 우리가 무상증자라고 하는데 지금처럼 이러한 회계처리는 이제 유상증자 시 회계처리입니다. 무상증자는 나중에 배당 얘기가 나올 때 그때 이제 제가 그 관련된 회계처리 분계는 그때 소개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의 또 하나의 대표적인 개정 과목 하면은 감자 차익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이 있어요. 자, 앞에 감자. 여러분들 감자 다 심으셨나요? 네. 지금 이제 밭이 있는 분들은 감자를 많이 심는데 여기서 감자는 증자의 반대말입니다. 증자는 주식을 발행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감자, 자본에서 감자는 뭘 의미하느냐? 주식을 소각한다고 그래요. 소각. 그러니까 우리가 아날로그 주식 같으면은 이제 소각, 불태워야 없어지는 거니까 소각이라고 표현하는데 전자 주식이다 그러면 이제 삭제죠, 삭제. 하지만 뭐 삭제라고 표현 안 하고 지금도 용어를 주식을 소각시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식을 없앤다는 뜻이죠. 소각한다. 그거는 감자입니다. 발행의 반대 개념이에요. 증자의 반대 개념. 자, 그런데 감자 차익은 뭐냐? 감자하면서도 이익을 받다는 거예요. 아까 주식 발행 초과금은 이건 뭐예요? 주식을 증자하면서 이익을 본 거죠. 근데 감자 차익은 주식을 소각하면서 이익을 보는 거예요. 주주와의 거래에서. 자, 어떤 내용인지 볼까요? 자본금 감소 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이나 죽음의 반환에 의한 금액 또는 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을 말한다. 자, 그러면 이 분계를 보면서 이 분계를 보면서 설명하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이 설명이 조금 어렵죠. 자본금 감소 시 이게 뭐예요? 자본금을 감소한다는 것은 자본금 증가는 주식을 발행할 때 대변의 자본금인데 자본금을 감소한다는 것은 주식을 소각하는 거거든요. 차변의 자본금이 오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본금 감소하려면 차변의 자본금이 와야 돼요. 자본금은 언제나 액면가로 회계 처리해요. 자, 한 주를 소각했어요. 그러면 자본금 한 주가 5,000원이잖아요. 액면가. 그러니까 무조건 5,000원이에요. 5,000원인데 자, 자본금 감소 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즉 죽음은 주금이라는 건 주식 대금, 주식의 가격 이 말이죠. 그 반환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다. 결손 보전 요건 일단 생각하지 마시고 결손 보전까지 지금 생각하지 마시고
죽음의 죽음의 반환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그랬어요. 주식 대금이에요. 반환이라는 건 뭐냐면, 자, 우리가 발행할 때 주주한테 여기 돈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주식 우리 소각할 테니까 줘 하려면 어때요? 돌려줘야 되잖아요. 돈을. 예, 돌려주는데 10,000원에 발행했다고 10,000원을 돌려주면 감자 차익이 안 나오죠. 예. 아니면 액면가만큼 돌려줄게 하고 5,000원을 그대로 돌려줘도 감자 차익이 안 나와요. 그러면 얼마를 돌려준다는 얘기냐? 가령 3,000원밖에 안 돌려준다. 그 뜻이에요. 대변의 현금. 주주에게는 3,000원만 준다 이거예요. 예. 주주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해죠. 예. 그 발행할 때 법인이 할증 발행을 해가지고 액면가의 2배로 우리가 샀는데 감자할 때 그 액면가도 안 쳐주고 오히려 액면가보다 낮게 감자를 한다는 거예요. 예. 이거 유상감자에 해당이 돼요. 유상감자. 자, 법인이 감자를 하되 주주에게 주식 대금을 보상해주고 감자하는 것을 유상감자라고 합니다. 예. 유상감자를 하는 회사는 그나마 형편이 이렇게 주주에게 몇 푼이라도 돌려줄 돈이 있으니까 유상감자를 해요. 네. 정말 형편이 안 되는 법인은요, 무상감자를 합니다. 무상감자를 해서 재무구조를 개편을 하는 거죠. 회사를 다이어트 하는 거예요. 무상감자를 통해서. 자, 지금은 유상감자예요. 자, 이럴 때, 자, 법인이 이익을 받네요. 네. 자본금보다 주식대금을 더 낮게 지급했어요. 얼마만큼? 2,000원만큼. 그래서 그 2,000원을 우리는 감자 차익이라고 회계 처리한다. 감자하면서 이익을 봤다. 여러분, 자본잉여금이 뭐예요? 주주와의 거래에서 이익을 보는 것이 자본잉여금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감자 차익입니다. 건조기가 다 됐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본잉여금 개정 과목 중에서요, 요 2개만 정확히 알아두시면 지금으로서는 충분합니다. 예.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 자본을 정리한 그 표를 하나 암기하시라고 하면서 자본잉여금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 제가 한 3개 정도, 4개인가 그 정도는 좀 외워두시는 게 좋겠다고 했을 거예요. 그때 등장한 개정 과목이 여기 나와 있던 주식발행 초과금하고 감자 차익하고 그 다음에 자기주식 처분 이익하고 그 정도? 예, 요 3개. 예. 자기주식 처분 이익까지도 암기할 때는 자본잉여금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이다 하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본잉여금 관련된 분계는 요 2가지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예, 유상증자, 유상감자 회계처리. 예, 저 위에 게 유상증자 회계처리, 요 밑에는 유상감자 회계처리입니다. 그리고 위에 거는 할증 발행이죠. 유상증자인데 할증 발행. 예. 할인 발행은 이제 밑에 좀 이따 나올 거예요. 바로 이어서 이제 반대 자본 조정이라고 하는 그 자본의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자본 조정은 우리가 뭐라고 설명할 수 있느냐 하면은요. 아까 자본잉여금은 주주와의 거래에서 이익을 남긴 것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는 주주와의 거래에서 손실을 남긴 것이냐? 그럴 것 같죠. 그런 성격의 것이 많아요. 많지만 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설명하는 게 좋냐? 자, 주주와의 거래에서 손실을 본 것이 상당수 있어요. 그런 개정 과목이. 그런데
다 그런 건 아니니까 그렇게 설명해서는 안 되고 뭐라고 말해야 되냐면 주주와의 거래에서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되지 않은 나머지가 자본조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 주주와의 거래에서 자본금은 액면가 처리하는 것이고 자본잉여금은 뭐예요? 이익 본 것이고 뭐 감자차익, 아까 주식발행 초과금 이런 거 그것으로 분류되지 아니한 나머지 나머지가 자본조정. 그러면 손실 본 것도 자본조정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본조정은 주주와의 거래에서 자본금, 자본잉여금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본조정은 도대체 뭐냐? 자, 법인과 주주가 어떤 거래를 했어요. 거래라는 건 주식을 발행했거나 조금 전에 감자하거나 이렇게 주식을 주고받는 것이 거래입니다. 주주와의 거래에서 자본금 그리고 자본잉여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본조정으로 분류하고 있다. 자, 그러면 밑에 설명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자본조정은 당해 항목의 성격상 자본거래에 해당하나 저는 여기서 자본거래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주주와의 거래라고. 자, 주주와의 거래를 자본거래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본거래라는 것은 주식과 관련된 거래예요. 주식을 발행하거나 주식을 소각하거나. 그게 결국에 다른 말로 좀 설명하면 주주와 법인 간의 거래거든요.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은 자본조정은 당해 항목의 성격상 자본거래에 해당하나 최종 납입된 자본으로 볼 수 없거나 자본의 차감 성격으로. 자, 최종 납입된 자본이라면 뭐예요? 자본금이죠. 그거는 최종 납입된 거. 자본금, 즉 최종 납입된 자본, 즉 자본금으로 볼 수 없거나 자본의 차감 성격으로. 자, 자본잉여금은 차감이 아니라 가산 성격이에요. 자본잉여금. 이익이니까. 그런데 자본의 차감 성격이라는 것은 자본을 감소시킨다는 얘기네요. 자본의 차감 성격으로 자본이나 자본잉여금으로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이다. 네, 결과적으로 이제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주와의 거래에서 자본금이나 자본잉여금으로 분류할 수 없는 항목, 이게 바로 자본조정이다. 자, 자본조정에 대해서 여러분 이해했어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자본조정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 어떤 것이 있겠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여기 이제 짝꿍이 생각나죠. 조금 전에 자본잉여금에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대변에 회계 처리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것의 짝꿍이 이거예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주식을 액면가 이하로 발행할 때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즉 자본의 차감 성격의 개정 과목이 사용됩니다. 자, 내용을 읽어보시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주식을 액면금액 이하로 발행한 경우 발행금액과 액면금액의 차이를 말하며 자본 조정에 해당하는 개정 과목이다. 자, 아까처럼 여기다 이것도 유상증자인데 이번에는 5,000원이 자본금이죠. 자, 우리 회사 주식은 한 주당 5,000원이라고 쭉 가겠어요. 한 주당 액면가는 5,000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회사는 이것을 4,000원에 발행했어요. 주주에게. 그러면 현금 발행했습니다. 그래서 주주에게 4,000원을 받았어요. 출자금으로.
그러면 5,000원짜리 지분을 주면서 4,000원을 받았으므로 법인은 손해를 받습니다. 그 손해를 우리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고 이것은 자본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000원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됩니다.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언제 쓰이는지 여러분 아시게 됐고요. 그러면 한번 거래 후 결합 관계를 써볼까요? 자, 대변의 자본금은 거래 후 결합이 뭐죠? 자본 증가죠. 자본은 대변에서 증가하는 거니까요. 자, 차변은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차변의 현금 4,000원은 우리가 뭐죠? 자산 뭐죠? 증가 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요건 자본이죠. 자본 계정이죠. 자, 이거는 자본 뭐죠? 감소. 자본 감소예요. 자본 계정 과목은 차변에 기록했다는 것은 감소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본 계정을 차변에 기록하면 자본 감소한 거예요. 대변에 기입했으면 자본 증가. 자, 그러면은 여기를 등식으로 한번 성립을 등식에다 대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여기다 한번 등식을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죠. 자, 자산이 어떻게 됐나요? 4,000원 증가했죠? 4,000원 이렇게 4,000원 쓴 거예요. 니콜. 부채는 없네요. 그죠? 플러스 자본이 어떻게 됐나요? 4,000원 증가했죠? 자, 5,000원 자본이 증가했다가 여기 차변에서 1,000원이 감소했잖아요. 5,000원 증가하고 1,000원 감소했으니까 자본 총액은 4,000원만 증가한 거죠. 성립이 됐죠? 자산 4,000원 니콜을 부채 0 더하기 4,000. 정식이 성립이 된다. 네. 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자본 항목이고요. 자본 조정에 해당돼요. 제가 자본 조정은 대체로 자본의 차감 성격, 즉 자본의 그 주주와의 거래에서 손해 본 거, 이런 것이 자본 조정에 해당이 많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중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기억시켜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자산과 부채는 말입니다. 짝꿍끼리 상계하지 않아요. 여러분 앞에서 우리 재무상태표에서 자산과 부채 배울 때 그 박스 안에서 뭐 어떤 문장이 있었냐면은 자산과 부채는 총액으로 표시한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계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짝꿍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자산에 있는 외상매출금하고 부채에 있는 외상매입금이 짝꿍이잖아요. 자, 거래처가 한 거래처인데 우리 회사가 거기에다가 외상으로 판매도 하고 또 그 회사의 상품을 우리가 외상으로 매입하기도 하고 하는 매입 거래처이기도 하고 매출 거래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거래처가 있어요. 근데 외상 매출금 거기다 외상으로 판매한 게 1,000만 원, 우리가 외상으로 매입한 게 400만 원이라고 봅시다. 그럴 때 외상 매입금 400만 원 표시 안 해버리고 외상 매출이 크니까 그럼 외상 매출 1,000만 원에서 400 빼고 외상 매출금 600이라고 표시하면 안 되겠느냐? 안 된다 이겁니다. 외상 매출금 1,000만 원 다 표시하고 또 외상 매입금 부채에다가 400만 원 다 표시하라. 이게 뭐예요? 자산과 부채는 상계하지 않는 것이다. 총액으로 각각 표시한다. 그거 원칙이에요. 그런데 자본의 짝꿍들은요, 상계하여 표시합니다. 네, 잘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자본 계정에 짝꿍들이 나와요. 지금 하나 짝꿍 발견했죠?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이게 짝꿍입니다.
서로 상계하여 표시합니다. 따라서 재무상태표에 두 개의 계정 과목이 다 잔액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항상 퉁쳐서 계산하니까. 예, 재무상태표에 주식 발행 초과금도 나와 있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도 나와 있다. 그런 일은 절대 없다. 예. 자, 우리 회사가 그동안 주식을 발행할 때 주식 할증 발행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할인 발행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더라도 표시는 하나만 나온다. 그 이유는 서로 상계하여 회계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네, 그게 또 이 자본의 특징입니다. 자본 관련 개정 과목의 회계 처리에서는 짝꿍 개정 과목을 상계한다. 그걸 기억하십시오. 자, 자본 조정의 또 하나 감자차손. 네, 이것도 짝꿍이 있었어요. 네, 자본잉여금의 조금 전에 감자차익의 짝꿍입니다. 자본금 내용을 읽어보시면 자본금 감소 시 나타나는 것으로 주식을 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취득금액이 액면금액보다 큰 경우에 그 차이를 말한다. 네, 주주와의 거래에서 법인이 손해봤다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요. 액면가 기준이에요. 자, 5,000원짜리 소각을 했어요. 자, 주주에게 주식을 받아야죠. 그래서 돈을 얼마 줬냐면 이번엔 7,000원을 준 거예요. 네. 그러면 주주의 지분보다 2,000원 더 주고 2,000원 지분을 주고 주식을 우리가 법인이 사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없앴습니다. 그러면 회사는 2,000원을 손해본 거예요. 법인이 그것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감자차손 2,000원. 손해라고 그래서 감자차손이 비용이다. 손익계산서로 간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감자차손은 비용이 아니라 자본이에요. 자본 조정으로 분류합니다. 자본 조정으로. 그러면 또 거래 후 결합관계 한번 따져볼까요? 자, 이게 유상감자시 감자차손이 발생했어요. 자, 차변의 자본금 5,000원과 차변의 감자차손 2,000원. 요 두 개가 다 자본 계정이죠. 그러니까 차변에 오는 거래의 판료소, 즉 거의 결합은 뭐가 되냐면 자본 감소가 되죠. 자본 감소 7,000원이 되는 거죠. 자, 대변의 현금은 대변의 현금 자산이죠. 자산은 대변에서 어떻게 되나요? 감소하죠. 그래서 자산은 대변에서 감소하는 거니까 자산 감소 7,000원 되겠습니다. 자,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자산이 7,000원 감소하니까 자본도 7,000원 감소했어요. 딱 성립이 되죠. 자, 이렇게 자본 조정에 관련된 개정 과목 두 개를 우리가 증자와 감자의 경우로 해서 회계 처리 사례를 우리가 알아봤고요. 자, 자본 조정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 요 두 개만 그러면 알으면 되느냐? 개정 과목을 암기할 때는 요 두 개에다가 한 두어 가지 더 알아주는 게 좋아요. 자, 자본 조정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은 지금 여기 나왔던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다음에 감자 차손, 그리고 자기 주식, 그리고 자기 주식 처분 손실까지. 자, 자기 주식이라는 게 여기 사례로 분개로 나오지도 않았는데 개정 과목을 여러분이 외우려면 조금 이게 뭔가 싶으시겠죠. 자기 주식은 법인의 주식을 매입할 때 회계 처리하는 개정 과목입니다. 법인이 자기 법인, 자사. 자, 법인이 자사 주식을 매입하면 뭘로 회계 처리한다? 자기 주식이라고 회계 처리한다. 네, 자기 주식. 네. 자, 만약에 우리 회사가 현대건설이라는 회사가 있다고 봐요. 현대건설. 네. 현대건설이 삼성전자의 주식을 투자 목적으로 매입했어요. 그런데 단기 투자 목적이라고 가정합시다. 단기 투자 목적. 현금으로 5천만 원어치 샀다고 봐요. 자, 분개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차변에 뭔가요? 차변에 뭐가 5천만 원이죠?
단기 매매증권 5천만 원. 예. 투자 목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단기 투자 목적으로 매입하면 단기 매매증권이잖아요. 제가 단기 매매증권은 시험에 많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차별의 단기 매매증권 5천만 원. 현금으로 샀어요. 그러면 대변이 뭐예요? 현금 5천만 원. 이렇게 분개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우리 회사는 현대건설이에요. 네, 우리 회사가 우리 회사 주식 5천만 원어치를 시장에서 샀어요. 네. 그리고 현금으로 샀습니다. 그때 대변의 현금 5천만 원은 조금 전에 삼성전자 주식 사는 거하고 똑같아요. 대변은 현금이에요. 근데 차변이 단기 매매증권, 뭐 매도 가능 증권 이런 것이 아니라 자기 주식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 이 얘기예요. 예. 자기 주식이라는 개정 과목 아셨죠? 자기 주식이 도대체 뭐냐? 자기 주식은 자본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본. 단기 매매증권, 매도 가능 증권, 그 다음에 만기 보유 증권은 우리 자산에서 배웠잖아요. 자산. 예, 자산. 다른 회사 주식을 사면 그건 자산이에요. 근데 우리 회사가 우리 회사 주식을 샀다. 그건 자본이에요. 근데 개정 과목이 자기 주식이다. 자, 법인은 주식을 발행하는 거지 왜 자기 회사 주식을 살까요? 이유가 있을까요? 현대건설 회사에서 현대건설 주식을 샀다는 거예요. 주주 같으면 뭐 주주니까 사겠죠. 현대건설 회장님이나 이런 뭐 그 대주주 아니면 뭐 소주주. 주주는 뭐 내가 내 지분을 더 높이려면 살 거고 내 지분을 줄이려면 팔 거고 그러겠죠. 근데 주주가 산 게 아니라 법인이 샀다는 거예요. 법인이. 왜 살까요? 법인이면 이제 사장님 판단해서 경영자들이 판단해가지고 매입을 한 건데 자기 주식에다가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샀을까요? 의도하지 않게 또 매매 차익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 사놨는데 나중에 처분할 때 보니까 시장가가 더 높아져가지고 매매 차익이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에요. 그게 우리 자본잉여금에서 여러분들 하나 더 알아야 된다고 제가 개정 과목 외우실 때 그게 자기 주식 처분 이익입니다. 그런데 법인들은 자사의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 이 투자를 하려고 매입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어떤 의도로 대개 사느냐 하면은 주가를 관리하는 목적으로 대개 삽니다. 주가 관리 좀 해라. 여러분들 주주들이 말입니다. 많은 주주들이 주식을 사고 있을 텐데 주가가 계속 떨어져요. 그 주주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습니다. 경영자한테 마구마구 뭐 아마 뭐 게시판이 있다 그러면 뭐 하느냐, 너 사업 좀 잘해라. 회사가 뭐 좀 비전을 좀 제시하고 말이지. 영업 성과가 좋다고 뭐 성과를 내서 좀 발표를 하든지. 예. 좀 뭐 연구 개발을 잘해가지고 좀 미래 비전이 있는 소식을 좀 들려주든지 좀 노력 좀 해. 이렇게 주주들이 닥달을 한단 말이에요. 아 근데 노력을 해도 잘 안 돼. 그러면은 주주들을 좀 달래줘야 돼요. 그래서 그래도 이제 현금 사정이 좋으면 아 이번에는 주주를 좀 달려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주식을 막 매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시장에서 높은 가격으로 자꾸 사주는 거예요. 예. 그럼 이제 그 주주들이 이제 회사 법인이 예, 좀 주식 관리를 좀 해주는구나 하고 좀 달래진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 법인이 자사 주식의 그 주식의 그 주가를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예, 이것은 예, 정상적인 업무입니다. 예, 정상적인 관리로서 예, 주식의 예, 가격을 관리할 목적상으로 자기 주식을 매입할 수 있어요. 그때 그 자기 주식은 자산이 아니고 자기 주식이라는 것으로 회계 처리하는데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이라고 했습니까? 자본 잉여금이라고 했습니까? 자본 조정이다. 자기 주식은. 그런데 자기 주식을 나중에 매각했어요. 매도하면서 이익이 발생했어요. 그거는 주주하고 거래해서 이익을 냈네요. 예.
그러면 그거는 자본잉여금이에요. 그래서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자본잉여금 개정 과목이었다는 거 알고 계시고. 자, 그런데 주가 관리 좀 하려고 샀는데 매각할 때 또 가격이 더 떨어져가지고 법인이 손해를 봤어요. 그러면 자기주식 처분 손실입니다. 그거는 또 자본 조정이에요. 자, 이런 개정 과목들 기억하시라고 제가 좀 상세하게 설명드렸고. 자,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고 있어요.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요, 딱 들으면 손익계산서로 갈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손익계산서로 단기에는 안 보내는 겁니다. 언제 보내느냐? 처분할 때 한꺼번에 손익에 반영한다. 자, 그래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자산의 평가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자산의 평가. 자산의 평가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재무상태표의 현재의 기타 포괄손익 잔액으로 당기순이익에 포함되지 않는 평가손익 누계다. 평가는 여기서 평가는 자산을 평가했다는 얘기고, 손익은 손실이나 이익을 말하는 겁니다. 평가 손실이 났던 평가 이익이 났던지 간에 다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다. 근데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 선생님, 자산의 평가, 우리 단기 매매증권 평가에 대한 회계처리 당좌자산 공부할 때 배웠는데, 여러분 단기 매매증권을 만약에 4월 달에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에 5만 원에 샀어요. 그런데 기말에 이것이 9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한 주당 4만 원씩 이익을 받네요. 그러면 그걸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으로 회계 처리했거든요. 여러분들 단기 매매증권 평가에 대한 회계 처리 그때 그렇게 배웠어요. 그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이 이쪽으로 오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자산의 평가에 평가 손익 전부가 여기에 오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것만. 이해가시죠? 여기 있는 것만. 여기 있는 걸 제외한 것은 손익에 반영돼요. 그건. 그러면 여기에 단기 매매증권은 없겠죠? 보시면 없어요. 자, 그러면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는 걸 이해하셨습니다. 자, 자산의 평가 손익에 관련된 것인데 모든 자산의 평가 손익이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오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것만. 그래서 여기 있는 개정 과목들을 보시면 매도 가능증권 평가 손익. 네, 여러분 매도 가능증권 우리 배웠죠? 투자자산에서. 투자자산에서. 자, 유가증권을 매입했는데 단기 매매증권도 아니요, 만기 보유증권도 아닌 것이 매도 가능증권이에요. 그것을 기말에 평가했더니 가격이 떨어졌거나 올랐어요. 그거는 손익계산서로 가면 안 되고 어디로 와요? 자본으로 온다. 그래서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이나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두 번째, 시험에는 잘 안 나옵니다만은 무엇인지 알고 가시면 돼요. 해외사업 환산손익. 자, 오른쪽에 설명을 보시면 해외에 지점이 있거나 해외 사업소가 있을 때 해외 소재 관계 및 종속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외화 환산할 때에 발생하는 환산손익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해외에 지점이나 지사를 가지고 있는 법인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국내 법인 중에서 해외에 지점이 있으면 해외에 있는 지점은 해외의 자산 가치가 뭐로 평가되어 있어요? 달러로 평가되어 있거든요. 거기에서. 그런데 우리가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는 원화로 표시해요. 원화로. 그래서 작년 기말에 거기에 그 재산 가치가 만약에 거기 있는 부동산이나 이런 게 전혀 가격 변동이 없었다 하더라도 작년 말과 올해 말에
단기 말에 환율은 변했을 거 아니에요. 예. 물론 거기 부동산 가격의 변동도 있었겠지만 없었다 하더라도 최소한 환산, 외화 환산, 예. 환율 차이가 있다. 자, 그래서 외화 환산으로 발생하는 환산 손익은 뭐다? 자본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현금 흐름 위험 회피 파생 상품 평가 손익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선물 거래라든가 이러한 특수한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요. 현금 거래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거래 방식이 새로운 어떤 거래 방식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현금 흐름 위험 회피 파생 상품이라고 불러요. 그것의 평가 손익도 뭐예요? 기타 포괄 손익에 해당되는 계정에 해당이 된다. 자, 시험에는 잘 안 나와요. 요거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재평가 잉여금. 요 정도까지는 알아도 돼요.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익만큼 중요하지는 않지만 시험에 출제되는 빈도에 비하면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익은 정말 FAT 1급에도 나오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재평가 잉여금 이것도 가끔 나와요. 뭐 TAT에서는 자주 나오지만, 자, 재평가 잉여금하고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익 요건 두 개는 꼭 알아둡시다. 이게 기타 포괄 손익 두 개예요. 그러면 재평가 잉여금이 뭔지 읽어볼까요? 유형자산을 재평가 모형에 따라 공정가치로 평가할 경우 공정가치가 상승하여 발생하는 재평가 이익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하락하여 발생하는 재평가 손실은 단기 손익으로 인식한다. 네, 재평가 잉여금이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익이나 해외사업 환산 손익이나 현금 흐름 위험회피 파생상품 평가 손익하고는 달라요. 차별화돼 있어. 자, 위에 있는 세 가지는 손익, 손실이나 이익이 다 자본인데 유형자산 재평가는요, 가격이 오른 거, 그 잉여금만 자본이고, 잉여금만 자본이고 하락한 거는 뭐다? 손실이다. 단기 손익의 인식. 재평가 손실로 해서 손익계산서로 간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보수적인 회계처리라고 그래요. 보수적. 회계처리. 그러니까 우리 그 이제 재무회계에서 기업회계 기준을 보게 되면은 보수적인 성향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업의 성과가 이렇게 위장, 그러니까 높게 과장해서 평가, 외부에 보여지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하고 있어요. 이 회계 기준들을 보면은, 자, 가격이 올랐으면 그걸 손익에 반영하면 올해 경영 성과가 좋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건 손익계산서로 가지 못하도록 회계 원칙을 만들어 놨어요. 이건 뭘까요? 잘못하면은 이 관계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 기업이 영업을 잘해가지고 이익이 난 게 아니고 단지 유형자산, 즉 토지, 가지고 있는 토지가 지가가 향상돼가지고 이익이 났는데 그것을 오해할 수가 있어. 하니까 이건 이익으로 보내지 마라. 이런 기준을 만들었다. 근데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회사 재산 가치가 없어졌으니까 이거는 비용으로 처리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좀 불공평하죠. 오른 거는 이익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떨어진 거는 해마다 비용에 반영해라. 예. 불공평하지 못한 이유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예. 좀 보수적으로 하는 거죠. 투자를 보호하고. 그러면 가격 오른 게 끝까지 이익에 반영이 안 될까? 반영돼요. 언제? 그 자산을
처분하면 반영이 돼요. 처분하면. 네, 처분할 때 한꺼번에 반영이 돼요. 결국에는. 따라서 뭐냐? 업무적으로 쓰는 자산을 처분할까요? 그 회사가 영업을 그만두지 않느나 예? 처분하지 않겠죠. 아니면 여기 수도권에서 사업을 하다가 저기 전라남도 고흥 예, 이렇게 저기 남쪽 나라로 이사를 했다. 그때는 처분하겠죠. 그때 이익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근데 업무용으로 쓰면은 처분을 안 하거든요. 그것은 이익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맞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 예. 내가 이 집을 5억에 샀는데 예, 한 1년 지나니까 10억이 됐어요.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나는 어디로 이사할 수가 없어. 예. 우리 식구가 많아가지고 난 이 집을 꼭 살아야 돼. 분명히 5억을 내가 벌긴 벌었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를 여러분이 5억을 땡겨가지고 만약에 썼다. 그러면 이게 파탄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도 마찬가지죠. 예. 업무용으로 써야 되는 공장 토지가 올라갔어요. 가격이. 그래가지고 이거 이익이 났어. 그래가지고 손익계산서에 딱 표시하고 주주들한테 이익이 났으니까 현금 배당. 주주들한테 쫙 n분의 1로 나눠서 배당을 딱 해버렸다 이겁니다. 근데 그 돈이 있는 거예요? 실상이? 없는 거거든요. 그냥 시세가 올랐다는 거지. 그 이익이 실현되려면 그게 현금화가 되어야 이익이 실현된 거예요. 아직도 그 땅은 쓰고 있어야 돼. 예, 그 공장을 거기서 운영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잔치를 못하게 하는 거죠. 이익으로 표시하지 마라. 이익으로 못 가게. 이익 잉여금이 되면은 그것을 주주들에게 현금 배당도 갈 수가 있고 하는 거니까 그런 것 등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참 회계가 재밌구나. 그러면서도 그런 것들을 많이 보호하려고 굉장히 회계 처리가 노력하고 있구나 하는 것 등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 해당되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있다는 거.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예, 나머지는 그냥 쭉 알아주시고 이 재평가 잉여금 좀 특이한 증가된 것은 자본이고 하락하면 손익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하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익 잉여금을 보겠습니다. 자, 자본의 마지막 항목이죠. 5번째 항목 5. 이익 잉여금. 네, 이익 잉여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영업활동의 결과 손익거래에서 매기에 얻어진 이익이다. 예. 자, 영업활동 결과로 얻어진 이익이다 이 말이에요. 영업활동 결과로 얻어진 이익. 그러니까 뭐예요? 상품을 도소매하는 법인이다. 그러면 상품 열심히 팔아가지고 얻은 이익. 이게 이익잉여금이에요. 네. 이익잉여금. 자, 이익잉여금은 영업활동의 결과로 얻어진 이익입니다. 네, 그리고 사내에 유보되어 생기는 잉여금. 네. 그러니까 사내에 유보한다는 것은 이익을 이렇게 쌓아놓는다, 적립해 놓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적립금들이 많아요. 개정 과목이 임의 적립금. 임의 적립금이라는 것은 기업이 이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채권자와의 계약, 기업의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서 배당 가능한 이익잉여금의 일부를 유보한 금액이다. 원래는 이제 배당이 가능한 건데 배당을 하지 않고 이 말이에요. 예. 배당을 하지 않고 유보해 두었다. 적립해 두었다. 왜 적립해죠? 기업의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기업의 특정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 기업이 앞으로 새로운 시대, 지금 이제 정보화 사회를 넘어서 또 이제 새로운 AI 시대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러려면 이제 이 기업도 여러 가지 개혁과 같은 이런 개혁들이 필요할 텐데, 그러려면 우리도 AI에 관련된 투자를 좀 해야 되겠구나 해서 미리 적기에
현금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적립을 해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임의 적립금들은 은행에다가 이렇게 쌓아두는 겁니다. 잘 나가는 기업들이 임의 적립금이 많은 거예요. 잘 나가는 기업들이. 자, 그것이 바로 임의 적립금이고, 임의 적립금 이거는 뭐예요? 손익에서 이익이 나야 임의 적립금을 쌓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손익계정 마감할 때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뭡니까? 회계 처리했잖아요. 그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나중에 이렇게 임의 적립금으로 주주총회를 통해서 개정 과목이 대체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법정 적립금. 이 두 가지가 법정 적립금이에요. 법정 적립금은 뭐냐면 법률에서 이건 적립해라 라고 강제로 적립당하는 것이 법정 적립금입니다. 자, 먼저 이익준비금은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립금인데요. 자, 이익잉여금에 있는 이익준비금으로 회계처리, 개정과목 이름이에요. 이익준비금이라는 개정과목은 뭐냐? 상법 규정에 의해서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는 매 결산기에 금전 이익 배당액의 10분의 1, 즉 10%네요. 이상 적립하라라고 상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가 현금 배당의 10% 이상을 적립하라. 이렇게 정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법인이 이번에 주주들에게 금액 총액 기준으로 만약에 10억 원 규모의 현금 배당을 결의했다라고 하면은 법률에 의해서 1억 원을 따로 적립해 놔야 돼요. 예금에 넣어 놔야 돼요. 1억 원을. 그리고 그건 임의 적립금으로 회계 처리를 해 놓는다. 그다음에 그 상법 규정 외에도 다른 어떤 법령에 따라서 적립해야 되는 그런 법률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그 법률에 맞는 기타 법정 적립금 이름을 붙여서 적립을 해두면 됩니다. 뭐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립금이라든가 이런 것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법정 적립금이라고 그러고, 우리 회사가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적립하는 것은 임의 적립금이라고 그래요. 자, 그 밑에 처분전 이익잉여금. 이게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자, 처분전 이익잉여금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표시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처분전이라고 했냐면 미처분 이익잉여금 말고도 다른 것 등이 있어서 그런데요. 전기말 미처분 이익잉여금 더하기 당기순이익. 자, 전기 거에서 넘어온 미처분 이익잉여금도 있고, 당기순이익은 단기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말해요. 당기순이익이 단기분 미처분 이익잉여금. 전기에서 2월 된 것은 전기말 미처분 이익잉여금. 그리고 하고 더해지고, 그 다음에 주주에게 배당을 했으면 주주에게 배당한 것은 마이너스가 되죠. 또 자본금으로 전입했다는 것은 무상증자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현금 배당, 이거는 주식 배당. 현금 배당, 주식 배당. 그 다음에 자본 조정 항목의 상각. 이익잉여금이 많이 적립이 되면은요, 자본 조정이 뭐였냐면은, 자, 주가를 관리하려고 자기 주식을 샀다가 처분하면서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그러면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자본의 마이너스 항목으로 잡혀 있거든요. 네, 이것을 요 이익잉여금이 많이 쌓이면은 그 자기 주식 처분 손실 같은 것을 요걸로 상각해 버려요. 정리해 버린다 이런 얘기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데 사용이 돼요. 이런 곳에.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처분전 이익잉여금은 여러분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개정 과목이 우리에게 친숙하거든요. 그래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전기말 미처분 이익잉여금도 있고 단기에 발생한 미처분 이익잉여금도 있으니까 그 단기 순이익을 여기다 더해라고 하는 그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현금 배당이나 주식 배당한 것은 여기서 빠지는 거니까 이런 것을 뺀 것이 이제 남아 있는 미처분 즉 처분 전 이익잉여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개정 과목 이름에서는 처분 전 이익잉여금이라는 개정 과목은 없습니다. 이 처분 전 이익잉여금은 미처분 이익잉여금 또는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개정 과목을 사용합니다. 2월 이익잉여금. 미처분 이익잉여금하고 2월 이익잉여금을 왜 같이 사용하는지는 나중에 실무할 때에 또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금액이 같아요. 금액이 같은데 개정 과목 이름이 달라. 미처분 이익잉여금, 2월 이익잉여금. 이건 왜냐면 우리가 모든 자산 부채 자본은 차기로 2월 시키잖아요. 2월 시킬 때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2월 받을 때 이제 전기 2월 얼마 이렇게 쓰는데 그때를 개정 과목을 똑같이 쓰면 이게 회계상 처리가 어려우니까 개정 과목 코드를 바꿔요. 바꿔가지고 2월 이익잉여금이라고 개정 과목을 바꾸어서 2월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전산상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전기 말 거를 의미하고 단기 초로 넘어오게 되면은 2월 이익잉여금으로 코드를 바꿔가지고 즉 개정 과목의 이름을 바꿔서 가져온다. 나중에 실무할 때 또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 우리가 자본에 관련된 회계 처리 회계 처리까지 이제 설명을 마쳤고요. 뭐 배당과 관련된 것은 여기에서 다루지 않았으니까 나중에 그런 내용이 나올 때 거기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우리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수익과 비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